네, 반갑습니다. 자, 5월 19일 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성년의 날이죠. 네, 오늘 또 아가들이 또 어른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네. 자, 축하하고요. 네, 이제 그 다가올 대선에서도 네, 소중한 표를 또 행사해야 되겠죠. 자,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투표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투표의 폭이 좀 넓어진 만큼 네, 또 현명한 선택들 하시기 바라고. 미국 증시 보니까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걱정거리가 많이 있죠.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0.5, 0.7 이 정도씩 다 상승했고요. 흐름도 좋았어요. 네, 마지막까지 쭉 올라가면서 상승을 잘 유도를 했는데 이대로 가면 참 좋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후폭풍. 자, 요거 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이 일어났는데 증시 충격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과거에는 어땠나? 제가 뭐 영상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쪽의 신용등급 강등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무디스가 일단 AAA에서 AA1으로 강등을 시켰다. 지금 2011년도에 S&P,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피치사에 이은 세 번째. 그래서 미국이 3대 평가사 모두에게서 AA 등급을 상실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게 문제예요. 과거에 이제 S&P 쪽에서는 주가 하락이 있었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두 번째, 23년도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은 별 문제가 없었고, 자, 이번에 무디스에서조차도 신용등급 강등을 때려버렸는데 이게 사상 처음이다. 근데 무디스의 또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강력한 부분이라서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예전에 2011년도에는 S&P 500은 하루 만에 6.7% 급락했었고요. 네, 8월 한 달간 5.7%, 9월에도 7.3%, 그냥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또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는 뭐 상당히 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죠? 네, 뭐 저기 뭐야 피그스 막 나오고요. 네, 그리스 디폴트 된다 얘기도 있었고 브렉시트 얘기 시끄러웠던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이야기 드렸는데 23년도에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네, 뭐 시장 자체가 좀 그래도 뭐랄까 좀 움직여질 수 있는, 네, 23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죠? 22년도에 워낙 바닥을 쳤었기 때문에 23년도에 좀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었고, 일단은 근데 이 피치사에서 신용등급 강등을 했을 때도 결국에는 하락을 했었단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을 크게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충격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좀 재수없는 게, 네, 미국 장은 끝난 다음에 나온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면서 그 악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무디스 강등 직후에 S&P 500 상장지수 펀드는 시간에 걸려서 1% 하락했고요. QQQ ETF도 1.3% 하락을 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4.12%까지 뛰었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부담 요소는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일단은 뭐 이런 시장 리스크 다 반영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예상보다 빨리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 재정 적자 및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적 해결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신용등급 하락을 대한 폭풍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토요일날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자, 아무튼 그때 올려드린 네,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영향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증시에게는 안 좋은 영향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 포인트도요,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죠. 네, 조금 이제 장이 좋아지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단기적 충격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자, 요 내용들 잘 체크하시고요. 네,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죠. 네, 다른 뉴스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텔코웨어라는 종목 상장 폐지 수순 공개 매수한다. 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있네요.
짜증나 그러면서 이제 공개 매수하면서 이제 상장 폐지시키는 거. 이건 자진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요. 악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이 13,000원이니까 지금 종가가 9,810원에 끝났다 그러면은 13,000원까지 직진합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왜냐면 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이 공개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상한가에라도 매수하게 되면 일단 수익을 조금 볼 수는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하고 나서 이제 세금 내는 게 없어요. 네. 개인들은 그 가서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개 매수 기관들이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2%만 먹어도 되죠. 확정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갔어. 그래서 뭐 12,700원쯤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 한 1, 2% 먹을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한 5천억 집어넣었어요. 1%면 얼마입니까? 50억이죠. 네.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막판에도 물량을 많이 집어넣는 상황이 좀 있죠. 그러니까 상한가에 딱 질러넣기 때문에 개인들은 매수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상장 폐지를 일단 시킨다라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가져오신 분들에게는 네 13,000원 전후로 해서 매도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나쁜 소식 아니고요. 좋은 소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3,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냥 손실 감안하고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공개 매수를 응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장중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실적 전망치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제시한 실적 추정치가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근데 이 증권사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서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런 거 얘기할 자격이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증권사 네, 예상치는 그래도 조금 네, 너무 참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현재 가격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의 상승, 근소한 차이의 하락 이런 거 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네,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즉 지금 현재 100만 원인데 목표 주가가 한 105만 원쯤 된다. 110만 원쯤 된다. 거기까지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고요. 100만 원인데 뭐 목표 주가가 200만 원이다. 이런 것들은 네,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것은 사람의 심리를 좀 이용하죠. 네, 야,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간다더라 라고 하면서 땡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1분기 별도 기준 4,162억 원, 영업이익은 2,770%나 높았다. 네, 과소 추정. 네, 사실 이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실적 나쁘다더라 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나와버려. YG엔터 2,300%, 2,100%. 와. LG에너지솔루션도 400%나 올라왔네요. 자, 지누스 350%. 자, ENM 뭐 한전기술 등등등은 오히려 또 계율이 네, 거의 10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도 있었고요. 야, 뭐 이렇게까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예상치를 30배 가까이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내자 증권사들은 2분기 영업이익도 부랴부랴 조정을 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가지고서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 좀 이상하죠? 자, 엔터업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00% 즉 20배나 차이가 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실제 매출보다 과소 추정되면서 빚어진 결과다라고 하지만 과연 몰랐을까라는 거죠. 자, 실적을 나쁘게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낮게 만드는 형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뭐 다른 매집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 어마어마하다. 그럼 주가 빵 뛰잖아요. YG엔터 같은 경우도 네, 큰 상승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느낌들. 즉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누군가가 이득을 얻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네, 깨림직한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웃돌았다고 되어 있는데, IRA 이쪽에 대한 세액 공제액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게 되면, 즉, 보조금을 빼면, 네, 영업 손실을 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토요일날 종목진단을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악재가 좀 많아서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증권사 리포트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게 좋다고요? 네. 객관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망치나 예측, 이런 거에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밸류업 모멘텀 계속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요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자, 한국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자,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지금 저평가가 고착화된 국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 자, 요것도 얘기 슬금슬금 나오는 거 보니까 정부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정책적인 공약. 그 다음에 이번 정부가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네, 여기서 저기서 막 그냥 힘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선거가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야, 2주밖에 안 남았네요, 진짜로. 시간이 진짜 빨리 가긴 합니다. 자, 근데 그 사이 동안에 계속 푸시업을 좀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주요 정당 후보들은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주 환원 강화, 국민의힘은 세제 혜택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다. 세부 정책으로 가보게 되면 세제 혜택에는 네, 국민의힘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괜찮은데? 그죠? 네,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그럼 배당을 받을 때 이 세금이 아예 없다는 거죠? 야, 이거 괜찮은데요? 자, 그리고 추가 소득에 대해서도 20%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야, 이거는 너무너무 멋진 일이다. 그죠? 해줬으면, 꼭 굳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에다가, 그것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 도입을 한다. 자, 멋지네요. 또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세제 혜택을 주요 골자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자,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느냐? 네, 세제 혜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유세를 통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금 이쪽 저쪽 다 되는 것 같네요. 그죠? 분리과세 있죠? 네.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기로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했지만 대선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쪽 부분만 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괜찮네요. 그죠? 자, 공약적으로는 일단 이게 더 구체적입니다.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이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배당을 5천만 원까지 받는 분들은, 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번에 제가 배당 받은 거 보니까 전체 계좌, 전체 투자금의 한 4.5, 한 5%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5%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 10억 정도 투자한다. 5%면 얼마예요? 네, 500. 네, 500이죠. 자, 그러니까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아닌가? 10%.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은 10%면 1억. 그러면 5%면 5천이군요. 네, 5천. 10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 거네요. 제가 5천이라고 네, 안 했나요? 네. 네, 그래서 10억 정도 투자했을 때,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억을 금융 자산으로 투자를 한다.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죠. 네. 왜냐면 투자 자산이 10억인 거예요. 나는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 다른 재산들이 있고 등등등 빼고 그냥 주식에 투자해서 그것도 배당을 받는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5천만 원을 받는다 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투자금은 아니죠. 자, 아무튼 그런 식인데 10억씩 주식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자감세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얘기는 안 했지만 분리과세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종합소득세 합쳐지게 되면서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 크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소금을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근로소득은 있잖아요. 근로소득. 근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지금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한 것들이 종합소득
종합소득세, 그 근로소득이 합산이 돼가지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럼 세금을 또 내줘야 되거든요. 내줘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이미 배당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어. 근데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다시 근로소득이 합쳐지게 되면서 종합소득세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거기서 세금을 또 내는데 거기에서 또 뭐가 나오느냐? 근로소득도 이만큼 늘어났지? 그러면서 의료보험 또 내, 건강보험 또 내.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중을 쳐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배당이 너무 많으면 네, 그것도 조금 골치 아픈 네,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 이 배당소득에는 여러분들 모두 다 포함되는지 아시죠? 이게 금융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 받은 거, 그 짜잘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포함시킵니다. 네, 되게 찌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5억 정도를 은행에다 예금으로 넣어놨다. 그 이자 받으면 네, 세금 냅니다. 네, 이거 이자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세금 내요. 골치 아프죠.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단일세율 적용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돼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상속세율도 조금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네, 왜냐면 상속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가를 좀 낮추려고 한다. 주가가 아래쪽에서 움직이려고 한다. 상속세가 없으면 그냥 물려주더라도 특별한 거 없을 텐데, 상속세가 너무 어마무시하니까 회사가 망할 것 같이 뜯어가니까 회사의 주가를 낮춰가지고 회사에서 네, 그 세금을 내는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 상속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만 네, 공식 추진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네,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근데 주가는 올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무엇을 올릴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 자, 일단 이 내용만 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약이 살짝 땡기긴 합니다. 그죠? 네. 자, 이 정도면은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 비과세면 배당으로 거의 세금 안 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추가한 것까지도 네, 분리과세까지 도입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정도면은 자, 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게 주가 많이 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스라엘군이 왜 또 네, 전쟁을 네, 시작했냐. 네. 가자지구서 대규모 지상작전 개시했다. 얘네들은 진짜 그만 좀 해라. 와, 이스라엘 진짜로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문제짓이 될 수 있죠. 이 네타냐후가 너무 이 전쟁광 아닙니까? 이거 물론 자기들의 입장이 있겠죠. 네, 자기들의 입장도 있을 텐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편안한 네, 그런 시대에 좀 살고 싶은데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네, 뭐 방산주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또 불안 요소들 그런 것도 좀 잡힐 수 있죠. 옛날에 이스라엘과 이런 그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네,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또 중동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중동 전쟁으로도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상하이 증시 중국 정책금리 예상대로 내릴 것이냐,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중국은 최근에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디플레이션은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식으로든 막을 수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물건을 사려고 안 하죠. 네. 왜냐면 내일이 더 쌀 테니까.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냐.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모으려고 하죠. 예금하고 쓰질 않아요. 돈을 뺏어가면요. 돈을 뺏어가니까 경기가 더 안 좋아. 해서 돈을 더 안 쓰겠죠.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뭐 금리를 뭐 인상시켜가지고 네, 물건값을 내린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물건값을 올리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왜냐면 물건값은 이제 수요가 네.
수요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소비 심리가 바닥이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우 안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 위기에 좀 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산업생산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들게 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증폭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냉각할 수 있고요. 지표 예상치를 넘거나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게 되면 심각한 경기 둔화는 아니니까 안도감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인민은행이 21개 내일이죠. 발표하는 1년 및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또는 지준율 이런 것들 계속 낮추고는 있는데 효과를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중국판 거식이 있었죠. 딥시크 이후에 이제 중국판 M7인가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잠깐 반짝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괜찮아지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사실은 서로 간에 너무 급했죠. 네, 미국도 굉장히 저실했고, 중국도 굉장히 저실했을 겁니다. 서로 간에 이제 봐주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을 통해서 좀 중국 내수가 좀 살아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진출하는 어떤 그런 중국 쪽으로 진출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기대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될런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홈디포나 타깃 등 소매업체들 실적 주목. 자, 소매업체들의 강세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여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뭐 이 중요한 이벤트나 지표가 없어요. 그래서 연준의 발언이 있다든지 또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다든지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이죠. 네, 그다음에 뭐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나올 것인지, 네, 그런 것들. 지금 일단은 무역 협상에 대한 추가 진전이 없거나 실망스럽다라면 열기는 다시 식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소매 판매,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홈디포, 네, 로스, 타깃, 달러트리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아 보이죠. 자, 소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소비 심리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는데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아까 전에 말씀했던 신용등급 강등 요거 네,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지금 뭘 갖다 붙여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뭐 화학주 샀다가 화병에 걸렸다느니 SK텔레콤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하자 뭐 이런 얘기 있다느니 등등등 있는데, 뭐 원화 강세, 유가 하락에 상승기를 탄 항공주들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 미중 관세 휴전 합의하자, 뭐 외국인들이 한국 국제 팔아치웠다 뭐 구미 땡기는 뉴스들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핵심은 뭐냐? 미국 시정등급 강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시작할 것이냐. 왜 미국이 먼저 안 맞고 우리가 맞느냐는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보일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 갈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대응들 잘 하시고요. 자, 오늘은 아침 9시부터 아주 다행스럽게도 성투사의 무료방송이 있죠. 네. 엿 같은 시장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그래도, 네, 뭔가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내용들 좀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 오늘 아침 9시입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 시작되니까 아침 9시 무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변수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절대로 침착하시고요.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그다음에 너무 용감하지도 마시고요. 일단 느긋하게 관망하신 다음에 천천히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조금 있다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